책이라는 거는 항상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이 있는 거, 표준이 있는 거, 표준화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거만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커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선이라는 공부를 우리는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성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폼을 냈잖아요. 커트는 선의 공부예요. 선의 공부. 항상 전에 얘기했지만 가볍다, 자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이게 전부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가볍다, 거칠다, 무겁다, 매끈하다. 그죠? 그 대신에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라서 층의 레이어를 만드는데 그 층의 레이어 중에서 뻗친다, 안 뻗친다. 우리 이제 또 이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MMS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반적인 게 뭐냐면, 자,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상하,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대각, 이것까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거를 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커트의 선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상을 읽고 나서 그 두상의 가벼움과 무거움과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그러면 큰 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작은 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큰 틀로 짜진다고 그러면 뭐예요?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자를 것이냐, 남길 것이냐.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큰 틀. 여기에다가 또 사각이 또 필요하겠고요. 근데 층을 또 나눠줘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섹션을 또 나눠요. 여기에 또 사각형을 나눌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나눌 수도 있고, 여기에 나눌 수도 있고, 여기에 나눌 수도 있고,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섬세하게 간다고 보신다고요. 여기에 또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섹션. 여기 뭐예요? 섹션이죠. 얘는 뭐예요, 이제? 파팅이죠. 파팅을 또 어떻게 또 방향성을 나눠서 또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점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상하,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 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어낼지를 내가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에 섬세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앞으로 커트의 시장은요, 제가 뭐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 많이 보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을 하지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청담동의 유명한 살롱에 감정적인 커트를 추구하는 그런 살롱과 1인 미용실에 감정적인 커트를 하는 게 아닌 섬세함으로 무장한 고가의 미용실로 앞으로 시장은 그렇게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먹구슬식으로 3, 4명 하면서 중소형으로 하는 미용시장에 이제 그럭저럭한 미용실은 이제 다 세팅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의 미용시장은. 그래서 미용실의 가장 큰 비중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커트라는 얘기죠. 커트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에 감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천재예요. 천재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성이 아닌 기술로 접근하는 거는 천재가 아니어도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화라는 거예요. 표준화를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감성을 집어넣을 때는 내가 훨씬 더 고객과 이익 창출이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MMS 베이직 커트 기본 교주의 표준이에요. 그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파마 와인딩이 나오고 그 파마 와인딩을 기준점에서 몸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습관화되면 선이 정확하게 그 선이 정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객은 1년 365일 중에 한 달에 한 번씩만 12번만 와도 353일은 고객이 집에서 혼자서 손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작은 미리수까지 우리는 그 고객님 그거를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니까. 자기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고 섬세하게 그걸 잡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용 시장에서는 도태되는 미용실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10년 뒤에도 지금 현재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내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표준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온베이스 커트를 했죠? 온베이스 커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오늘 또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사실은 강의가 없으면 오늘 후대가 커트하는 날이에요. 후대가 포워드로 가는 커트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포워드 할 거예요. 자, 큰 틀로 해서, 큰 틀로 이렇게 잡아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커트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고, 그거에 이론화를 만들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MMS의 커트에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어제도 작년에 교육 갔을 때하고 올해 교육 갔을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달랐었어요. 작년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올해는 표준화를 만들어서 내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어렵다는 소리는 하지만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전 작년은 강의하고 좀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화를 만들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몇 가지를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한 번씩 다 잘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그 잘라본 걸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습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앞으로 미용 시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분들이 아예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중 포인트에 지금 커트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죠?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어요. 1차 가이드선은 지금 이렇게 다 변화가 없고 똑같이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진행했어요. 그쵸? 그러면 전대각을 만들 때는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 그쵸? 여기서 시작하고요.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자, 여기서 시작은 어디서요? 프론트에서 시작해요. 뒤로 가요. 자, 후대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요? 앞에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론트, 정중선, 프론트, 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에서 시작을 해요. 항상 커트는. 대신에 후대각은 앞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전대각은 뒤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수평은 뒤에서 정중선에서 시작해도 되고 프론트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후대각을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어요. 후대각을. 그쵸? 그러면 전대각을 했다가 후대각에서 다시 시작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기서 후대각에 다시 시작점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후대각으로 해서 백까지 진행을 했죠? 다시 정중선에서 갈 수 있을까요? 정중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이제 지금 강사 일기팀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생략하고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이런 기본 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사실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막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정 디자인이었었죠? 모든 머리 다 고정을 했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레이스를 첫 번째는 진행을 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레이스. 근데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을 만드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다 2차 가이드라인은 리버즈 사이드 레이스로 다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2차 가이드사는 똑같이 커트를 하는 방법이 똑같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커트냐에 따라서 커트 디자인은 완전 다 달라졌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따지는 건 뭐다? 1차 가이드 디자인이다. 형태의 디자인을 만드는 거에 가장 핵심은 1차 가이드라인이지 2차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고객이 판단하는 헤어 디자인의 스타일은.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리버즈로 하다 보니까 전대각이 나왔죠? 1차 전대각, 2차 전대각이 나왔어요. 똑같이 전대각이 나오겠죠. 그쵸? 전대각이 나오고요. 똑같이 전대각이 나오겠죠. 리버즈 사이드에 있으니까. 하지만 떨어지는 1차 가이드라인의 형태에서는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버려요. 뒤로 가니까. 뒤로 가니까. 그 대신에 고정 디자인에서는 직각이 나왔었어요. 고정 디자인은 직각이 나왔고요. 이동 디자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고정 디자인 할 때는 이런 라인이 나오지만, 고정 디자인은 이런 라인이 나오지만, 고정. 이동일 때는 어떤 라인? 이런 라인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한 면은 뭐가 나온다? 컨벡스가 나오고, 전체적인 건 뭐예요? 컨케이브가 나온다. 컨케이브가 나온다. 그 대신에 컨벡스는 뭐예요? 주상이 둥글다. 주상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 형태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주상이 둥근 형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선이 수평처럼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수평처럼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전달할 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 온베이스를 진행할 때는 온베이스. 온베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커트선이 뭐예요? 수평이 나오죠? 수평이 나오죠?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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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이렇게 수평이 나와요. 그죠? 층이 1차 가이드라인은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파팅 자체를 리버즈를 할 것이냐, 온베이스를 할 거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2차 가이드선의 선은 달라졌어요. 수평처럼 똑같이 수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포워드 방향. 포워드 방향. 온라이트 포워드 방향인데, 오늘 할 건 포워드 방향이에요. 포워드 방향을 진행하게 되면 사이드웨이스잖아요. 얘도 이동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동 디자인의 층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오늘 핵심은 이제 이거 방식을 저번 시간에 다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핵심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반적인 이 9가지 디자인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뭐가 발생이 돼요? 층이 발생이 돼요. 층이 발생이 되면서 가볍다, 무겁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룰을 이제 만들어내셔야 돼요. 가볍다, 무겁다. 자, 그러면 고정 디자인을 했을 때 전대각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무거워요? 무겁다 빨간 글씨, 아니 무겁다 파란 글씨, 가볍다 빨간 글씨로 제가 할게요. 무겁다 어디예요? 무겁다 어디예요? 여기는 가볍다. 응? 자, 요걸 보면 어때요? 요거는 똑같이 어때요? 무겁다, 가볍다. 그쵸? 얘는 가볍다, 무겁다. 왜? 얘가 머리가 더 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에 모발의 분포량이 적어요.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요. 근데 얘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발에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도 없어요. 그쵸? 양이 분명히 적어요. 여기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모발이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는 층이 없어요. 층이 없고 얘는 층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가벼워 보여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층이 났을 때 가벼워 보여요. 층이 났을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가볍고 사이드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층이 많네? 뒤가 층이 없네? 더더구나 모발의 숱이 적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바뀌겠죠? 처음 완전 달라졌네요?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또 뒤에서 봤을 때 동일선상이죠? 동일선상의 층이 똑같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일선상이 뭘로 또 판단을 해요? 뭐냐? 많다, 적다.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적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얘는요? 얘는 뒤에가 층이 많고 얘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데 뒤에가 층이 많고 옆에 부분은 층이 별로 없죠? 그쵸? 그럼 얘가 층이 더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얘는 가볍다, 얘는 무겁다. 층이 적으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층이 좀 더 많이 나면 어떨까요? 층이 한 이 정도 층이 났어요. 이 정도 층이 났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더 가벼울까요? 앞에가 더 가벼워지겠죠. 앞에가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정중선, 그러니까 2분의 1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부터는 앞에가 더 가벼워요. 2분의 1을 넘어갔을 경우는. 왜? 머리숱이 남은 분포량이 뒤에 있는 머리의 양을 쫓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앞에 머리가 현저하게 가볍다. 뒤에 머리는 현저하게 무겁다. 그쵸? 앞에 머리는 다시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공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 전대각은 프론트가 무겁다. 정중선이 가볍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후대각은 수평이나 후대각은 프론트가 가볍다. 정중선은 무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싶으면 전대각과 후대각을 동시에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쵸? 전대각과 후대각을 동시에 같이 집어넣는 코트가 어떤 거예요? 전대각과 후대각을 같이 집어넣는 코트가 요거겠죠? 요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쵸? 요것도 있을 수 있고 층을 후대각, 전대각 얘도 가볍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층을 좀 더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대각은 대체적으로 백이 가벼운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뭐예요? 머리숱이 많다. 백은 머리숱이 많고 프론트는 머리숱이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백의 층을 많이 내자. 백의 층을 많이 내고 프론트에 있는 층을 적게 내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숱이 너무 많아. 머리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전대각을 하고 리버트 사이드 베이스를 만들고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또 만들어. 그러면 뒤에도 가볍고 앞에도 가볍다. 그쵸? 뒤에도 가볍고 앞에도 가볍다.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 난 층을 내는 거 싫어한다. 층을 내기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가볍게 하고 싶다. 층을 안 내고 싶은데 가볍게 하고 싶어. 층은 내고 싶은데 가볍게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후대각 하면 되잖아요. 아니 후대각 하면 층을 많이 안 내도 뒤에 층 많이 났어요 안 났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도 뒤에서는 층을 많이 안 냈지만 가벼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 할 거는 전반적으로 해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은 저번 시간까지 계속 해봤으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낼 거는 이제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의 시간이 3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1시간 반에 우리가 한 작품씩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것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방식을 푸는데 선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금방 닦이니까 닦네. 오래 놔두니까 안 닦이는구나. 자, 선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오늘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도 조금 어려워요. 오늘은 전대각을 할 거고요. 수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후대각, 2차 과정은 후대각을 치면 될 건데, 자, 요런 층에다가 이런 거 발생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후대각인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어떤 게 더 가벼워요? 맞아, 맞아요. 맞죠? 맞죠? 자, 얘도 똑같이 가볍다, 무겁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급경사로 후대각이 나오는 방법이 있고 완경사로 후대각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급경사로 나올 수 있는 후대각, 똑같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예요. 똑같은 똑같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 때 강의한 내용 중에 그런 거 여러분들 그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지금 강의했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리버즈 방향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리버즈 방향을 가지고 이거 아마 기억나요? 기억나요? 점점 더 깊어지죠? 점점 더 깊어져요. 이 방법은 위로 올리는 방법, 뒤로 하는 방법, 아래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로 또 달라질 수 있냐면, 어떤 걸로 달라질 수 있냐면, 온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베이스, 리버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죠? 그거에 따라서 경사도의 완만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은 많이 타면 되겠네요. 그쵸? 이 방법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쵸?
조금씩 탈수록 사이드 베이스의 완경사가 완만해져요. 많이 타면 탈수록 급격해져요. 근데 제가 커트할 때는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잡아요? 적게 잡아요? 많이 잡죠? 많이 잡죠? 왜요? 가벼우라고. 가벼우라고. 서양 사람들은 조금씩 잡는 게 무거움을 만들어내요. 왜? 층이 이렇게 나니까. 조금씩 잡죠? 서양 사람들은.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많이씩 잡아요. 왜? 가벼워요. 가볍다. 얘는요, 무겁다. 무겁다. 많이씩 잡을수록 층의 완명사가 고정 디자인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 한 번에 고정 디자인 잡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세지죠? 그죠? 완전히 세져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이 방법을 할 거예요. 많이 잡는 것과 조금 잡는 것. 하지만 층을 내는 데는 동일한 방법으로 상에서 하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마만큼 섬세하게 조금씩 잡아서 선을 만드는데 경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사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완경사가 어느 정도 내가 연출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비교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커트선의 2차 가이드선의 커트선의 흐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건 양이 적죠. 그죠? 그래서 선이 조금밖에 안 가요. 그죠? 근데 많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 넓어요, 안 넓어요? 양이 넓어요. 그래서 급경사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이동 디자인이니까 이동 디자인 하는 게 좁아요, 적어요? 좁죠? 그러다 보니까 완경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르고 이런 방식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폭이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급경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완경사가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많이 해요. 왜? 서양 사람들은 진짜 막 슬라이스 할 때 1cm씩 슬라이스 떠요, 안 떠요? 근데 무거워요. 무거운 편이 돼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슬라이스를 많이 뜨면 뜰수록 깊은 경사도가 생겨요. 깊은 경사도가 생긴다는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 완경사는 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무거운 현상이 생기고요. 내가 많이 양을 많이 잡을수록 사이드에서 폭이 넓어질수록 급증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가벼운 형태가 연출돼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커트하는 거는 많이 시작잖아요. 왜 많이 시작하냐면 가벼운 연출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다르게. 거기에 디테일함을 뭘로 해요? 크로스 체크 또 하고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대신에 많이 잡는 거의 단점은 뭐예요? 정교함이 떨어지겠죠. 그쵸? 정교함이 떨어져요. 조금씩 잡는 거는 정교함이 좋아져요. 정교함이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굉장한 스피드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교함은 떨어져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라는 걸 꼭 들어가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라는 걸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 MMS에서 추구하는 커트 이론은 뭐예요?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밑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큰 적으로 막 깨요. 막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작은 정을 갖고 와서 또 깨요. 또 더 작은 정을 갖고 와서 또 깨요. 또 더 작은 정을 갖고 와서 또 깨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곡선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MMS에서 하는 커트가 그 방식이에요. 큰 틀을 먼저 잘라내요. 그래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점점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교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라운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그렇게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던 커트의 기법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만든 기법들이 이것도 무시 못하게 섬세하구나. 그 대신에 가장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스피드. 똑같은 형태선을 만들긴 하지만 속도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커트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면서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커트에 준할 만큼 섬세함과 디테일함이 나오더라. 섬세함과 디테일함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할 때 내가 파팅을 많이 탈 것이냐 조금 탈 거냐에 따라서 커트 선의 흐름이 급경사가 나올 것이냐 완경사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셔야 되고, 이런 커트를 이제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무조건 그냥 묵덩묵덩 제가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제 시간이 두 가지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아주 마침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진짜 많이 따랐을 때 그 경사도와 많이 커트를 했을 때 경사도와 완만하게 조금씩 섬세하게 갔을 때 경사도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얘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라인이 나올 거예요. 얘는 굉장히 깊은 휴대락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해봅시다. 진짜? 자, 1차적으로 이제 섬세함을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섬세한 것도 먼저 들어가 봅시다. 섬세한 거. 자, 알죠? 뭘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이제 전대가 어떻게 만들어요? 자, 투 섹션 나눠서 언더존에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대각을 해요. 어떻게? 손가락 리버즈 비평형으로 만들어내요. 리버즈 비평형. 그래서 뭘 만들어요? 전대각. 자, 2차 가이드라인 연결을 해요. 2차 가이드라인.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얘는 2차 가이드라인. 어떻게? 동의선상으로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럼 전대각 나왔잖아요. 정말 너무 편하죠? 쌀라면서 많이 써먹죠? 많이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요즘 많이 써먹죠? 안 써요? 긴머리때 쓰세요. 단발머리면 무조건 이거 쓰세요. 캡장이야. 스피드 장난하게 빨리 나와요. 그리고 정확해요.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칭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밑에부터 무조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마세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올 수 있는 방법 많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전대각을 만들어냈어요. 전대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파팅 나눠야겠죠? 섬세하게 가자고. 많이 쪼개. 많이 쪼개. 몇 번 쪼갤 거야? 몇 번 쪼갤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번 쪼갤까? 한 10번 쪼개라. 선생님 몇 번 쪼갤 거예요? 20번? 20번? 6번?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넓은 파팅대. 안 돼. 너 더 줄여. 많이 쪼개면 쪼개 많으면 많이 쪼개. 그래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선이 어떻게 나 우리가 그냥 10번 한번 하자고요. 10번 해서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그 대신에 포워드 사이드웨이스로 갈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첫 번째는 정중선은 온베이스. 그래서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진행할 거예요. 포워드 사이드웨이스로. 자, 얘는 온베이스예요. 얘는 포워드 사이드웨이스예요.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진행을 해요. 방식은 커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오버빗질에서 변한 언더빗질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머리카락 똑같이 상하 컨벡스가 진행이 돼요. 상하 컨벡스. 그래서 얘가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준선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예,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시작선, 기준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하 컨벡스만 나오면 어때요? 층을 낼 때 뻗치는 느낌이 없이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걸 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수평이 이렇게 이런 수평이 나오겠죠. 이런 수평이 나오겠지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후대각이 나올 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완만한 후대각이 나올 것이다. 완만한 후대각이 나올 것이다. 거의 수평에 준하는 수평이 나올 것이다.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수평에 가까운 후대각이 존재를 해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적게 쪼개면 쪼갤수록 극경사의 후대각이 존재할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많이 쪼갤 것인지 10회 이상의 파팅을 쪼개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 포인트, 얘는 다중 포인트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상하 컨벡스 만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 커트를 해서 똑같이 층 내는 거. 이 방식대로 우리가 해보자고요. 요거는 뭐 항상 우리가 똑같이 하던 거였으니까 크게 큰 틀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계속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요거 방식 첫날 지금 벌써 고정 디자인,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오늘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벌써 4번 해왔어요. 맞아요? 근데 4번만 했나요? 아니죠. 우리 긴 머리 V라인 할 때도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긴 머리 V라인 할 때도 또 썼었어요. 계속 무한반복이 아니에요. 무한반복이잖아. 맞아. 단발머리 할 때도 똑같이 이거 또 쓸 거야. 단발머리 할 때 이거 또 써요. 그래서 무한반복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이 똑같은 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한번 내가 계속 미용실에서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요? 헤어 디자인이 완전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왜 달라져? 이걸로 달라져요. 이걸로. 어느 부분이 가볍고 무거울 것이냐, 어느 부분이 거칠고 매끄러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커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시작할게요. 자, 전대각을 먼저 기준선 2섹션 나눈 상태에서 2섹션. 자, 기준선 잡고요. 전대각. 자, 손가락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상하 고정 디자인, 좌우 이동 디자인. 그래서 손가락은 뭐다? 비평행, 리버즈 비평행. 그 대신에 항상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손가락이 처음에 시작했으면 전진할 때 얘는 빗질한 판넬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논다, 안 논다? 유동성이 아니라 무조건 계속해서 따라가라. 왜?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요철 현상이 생겨요. 아셨나요? 그래서 항상 따라가라. 자, 똑같이. 자,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자, 놓으면 안 돼요. 계속 똑같이 따라가는데 빗질은 빗살로 빗질을 해요? 빗등으로 빗질을 해요? 빗살. 자, 우리가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은요, 거의 100%예요. 100%. 다 빗등으로 빗질해요. 빗등. 할 때도요, 커트 할 때도요, 다 빗등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요. 아니에요. 빗살을 해야지 양쪽에 이등변 삼각형이 정확하게 나와요. 빗등으로 빗질을 하면은요,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아셨나요? 빗등으로 빗질하면, 이렇게 빗등으로 빗질을 하게 되면 한쪽 머리는 울고, 한쪽 머리는 스트레이트로 펴져요. 그럼 나중에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봤을 때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중선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길이는 완전 다 비대칭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빗살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라. 빗살. 자, 정중선 책에서 지금 좌측 끝냈습니다. 이제 우측도 다시 들어갈게요.
우측. 자, 빗등으로 빗질을 하면 오버라인이 길어져죠. 너무 눌러지니까 두상 자체가 크레스를 기점에서 들어가는데 목선에 의해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위에 머리가 그냥 빗질했을 때하고 등으로 빗질해서 눌러서 빗질했을 때하고 위에 머리가 1mm나 2mm는 훨씬 더 길어져요. 근데 그게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뚜껑머리를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래서 빗등이 아닌 빗살로 똑같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똑같이 손가락은 고정인 상태에서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떼세요. 알죠?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손을 떼세요.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손을 떼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커팅. 그래서 기준선 다 잡아서 양쪽에 대칭 맞춰보시고요. 대칭해서 양쪽에 대칭 맞췄으면 다시 또 진행.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뭐예요? 원 랭스. 뭐 잡는 거예요?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는 거예요. 기준선. 근데 얘네들은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았기 때문에 얘를 무너뜨리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되죠. 얘는 기준선이에요. 무조건 끝날 때까지 이 기준선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기준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지금 2차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예요. 네. 각도가 지금 어느 정도? 각도는 상관없어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이드를? 사이드 베이스. 여러분들 또 전대각만 나오면 돼요. 뭐 그런 거 우리는 규정 안 따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규정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다른데, 미용실에 100명이 미용실에 오면 미용실 100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규정을 주면 안 돼요. 규정을 주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전대각과 수평과 후덕은 기준을 주지 않고요. 그건 감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그 대신에 전대각이라는 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전대각이라는 거를 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층을 내는 걸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층을 내서 가벼움과 무거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벼움,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 1차 가이드라인의 전대각, 수평, 후대각,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들어주고 2차 가이드라인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느 포인트에다 줄 것이냐. 머리숱이 많은 사람과 머리숱이 적은 사람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느 포인트에 줘서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누가 선택을 해요?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객을 마치 미용실 와서 뭐라고만 얘기를 해요? 가볍게 해주세요. 무겁게 해주세요. 요거만 얘기를 해요. 길이는 길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머리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무겁게 해주세요.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주는 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을 만들었죠.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을 만들 것인지 수평을 만들 것인지 후대각을 만들 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해서 가벼운 거 보고 무겁게 잘라주고 전대각을 만들어주고 가볍게 잘라주고 후대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고객이 감동을 먹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은 헤어 디자이너, 2차 가이드라인을 판단은 헤어 디자이너가 하는 거고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다시 똑같이 또 들어가요. 찾으네요. 전대각, 섬세하고 디테일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자, 층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이거 하다가 막 2차 가이드 할 때 막 이렇게 들어서 또 하는 라인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인 들으면 어때요? 바로 침 생기잖아요. 우리가 습관화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원랭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빗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빗질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서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각도 거의 되고 들어요. 이 정도 각도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이렇게 긴 머리는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요. 단발머리 들어갈 때는 굉장히 짧은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냐면 네이프의 목선이 굉장히 길게 빠져요. 처음부터 층이 많이 나서 처음부터 너무 길게 빠져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머리를 막론하고 원랭스를 짠다 그러면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높이를 맞추는 습관. 아셨죠? 자, 눈높이 맞추는 습관. 똑같이 리버즈 사이드 S. 전대각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기존에 했던 거 뭐 1cm 자르세요. 1cm. 1cm만 자르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 가지고 원포인트 파팅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파팅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파팅에 또 기준에 또 적합한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진짜 가발 하나 가지고 뽕을 뽑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일 작품을 만들어서 감성적으로 기술을 뽑아내는 게 아닌 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커트를 한 번이라도 평생에 이렇게 커트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커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강사들도 아마 이렇게 커트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강사들도 맨날 똑같은 커트만 해요. 20작품이면 20작품 커트만 하고 뭐 10작품이면 10작품만 강의를 하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100작품을 전혀 다른 머리로 커트를 할 수 있는 강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해보자는 거죠.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쌀롱해서 접목을 해보자는 거지. 접목을 해보니까 다양하게 고객님의 니즈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뭘로? 가벼움과 무거움.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우리가 그거를 맞춰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커트를 다 했어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아서 커트 진행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층을 내야죠. 층을 내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몇 번? 여기서부터 여기 정중서서부터 여기까지 파팅을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몇 번? 수번. 자,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작은 양을 달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지가 날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작은 양은 굉장한 섬세함이 연출이 됩니다. 굉장한 섬세함이. 기준이 우리가 끝 잘랐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아예 그냥 짧게 가자. 짧게. 아니 짧게 좁게. 자, 그래서 얘 너무 많이 자르지 마요. 2cm만 자르세요. 자, 원베이스. 원베이스 하고 나서 뭐요? 얘 눈 닿는다? 않는다. 그 상태에서 바로 변환. 이 변환에서 떨어지는 선이 변화가 되게 심각하게 나죠. 변환 지점에서. 그죠? 변환 지점은 크레스트 지점이죠? 크레스트 지점은 항상 뭐로 시작해라? 스퀘어. 스퀘어로 시작해요. 아셨죠? 스퀘어가 되는 지점에서 변환을 줘라. 아셨죠? 스퀘어는 어디예요? 두상공면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거기는 무조건 스퀘어로 넣어라. 그러면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짜면. 자, 그래서 나눠요. 하루 조금이어가지고 나누기도 힘들다. 그쵸?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만큼 다시 사이드 베이스. 이만큼 다시 또 이만큼.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얘가 베이스예요. 어디 다리 갖다 놓으세요. 다리 갖다 놔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갖다 놔서 변환
베이스는 어디예요? 여기 베이스죠. 그럼 내 가슴선과 파팅은 일직선상 평행이 되게끔. 그래야지 비치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양쪽 다 보고 오면서 내가 커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포지션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탐할 때 그래야 안 그래요. 탐험할 때 포지션 제대로 지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탐험할 때 내가 포지션을 제대로 못 지키면 탐하고 물어버려요. 포지션이에요. 그게 포지션이에요. 비치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포지션 위치만 선정만 잘 해놓으면 커터선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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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높이가 점점점 낮아지죠. 눈높이 같이 해야 돼요. 또 따라가야 돼요. 다시 파팅.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이제 디테일하게 가죠. 말도 못하게 디테일하게 가죠. 양을 얼마나 줄였겠어 지금. 그죠? 아, 옛날에 그립죠? 여러분 이거 하면 이제 속 터질 거야. 속 터질 거야. 이제 에어컨 틀어놔.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자, 베이스 공의 위치에 가 있어서 자서 다시 손 하나요. 자, 원포인트를 계속 변화 주면 돼야 안 돼요? 변화 주면 안 되죠? 지금 약 엄청 조금씩 잡죠? 조금씩 잡아요. 그 대신에 조금씩 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엄청 더디죠? 더뎌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하면 속 터져 죽어. 그죠? 한 번에 그냥 쑥 잘라야 되는데. 전환. 지금은 이것만 해도 한 벌써 5번 했겠다. 그죠? 자, 눈높이 맞춰주시고요. 보는 입장에도 쑥 터져 죽어. 보는 입장에도. 진짜 서양 사람들의 저 정말 디테일하게 커트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커트를 해요. 이렇게 커트를 해요. 근데 이 커트는요, 선이 너무 완만한 선이 생겨요. 깊은 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셔서 뭐가 이렇게 울어? 이거 발칸 갖고 왔나? 에어컨을 지금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뭐예요? 자르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파먹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하시죠? 잘 하시죠? 저희 이제 6번 했어요. 이제 7번 할 차례예요. 속 터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깊이 완만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셔야죠. 응?
앞머리는 계속 우리가 커트하는 방법이 왜냐면 많은 그 강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비달사순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형에 맞는 비달사순 커트라고, MMS 커트는 한국형 커트에 맞는 비달사순 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 치지 않으면서 라인을 맞추면서 선을 지키는데 그걸 한국식으로 풀어버리는 커트.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코트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까지 해서 지금 10번이 넘었어요. 사이드는 짧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층 봐야죠? 층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눈으로 봐야 돼, 직접 선을. 자, 차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뭐에 가까워요? 거의 수평에 가까워요. 요 층이 수평이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층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만큼 생겼어요. 후대각인데 굉장히 완만한 후대각이, 얇은 후대각이 생겼어요. 층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 정도는 층을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층이 발생했어요. 양이 적으니까 그래요. 이동 디자인 양이 적어서. 양이 적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까 사이드 베이스에서 층을 내는 게 완경사가 돼버려요. 양을 조금씩 잡으면서록 완경사가 생기다 보니까 층이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후대각에 층이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앞에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앞에가 그래서 무겁다. 그 대신에 라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곡선은 생겨요. 그 대신에 완만한 곡선이 생겨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서양 사람들이 하는 추구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근데 완경사가 생기다 보니까 후대각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앞에가 무겁다. 그러니까 동영상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 맞겠지. 하지만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맞겠죠. 그쵸? 얼굴이 큰 사람한테는 이런 커트는 안 맞겠죠. 얼굴이 작은 사람한테 이런 커트는 잘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죠. 하세요. 다 같이. 이거는 전대각인데요. 이 전대각에서 층을 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해드리는데요. 자, 빗질할 때 언더 빗질을 한 상태에서 뭐든지 다 2섹션을 하셔도 되고요, 1섹션을 하셔도 되고요, 3섹션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준선은 무조건 다 무슨 빗질? 자연 빗질. 중력의 법칙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빗질로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손가락만 비평해. 빗질 자체를 대각으로 하지 않아요. 대각으로 하는 그 순간 빗질한 그 각도만큼 떨어지는 선에 삼각형의 러프존이 발생이 돼요. 지금 이 상태에는 러프존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넥스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빗질 자체가 대각 빗질을 했다는 건 원넥스가 절대 안 나와요. 그거는 컨케이브인데 1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 두 가지 컨케이브가 나오는데 기준선이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아닌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근데 지금은 무슨 자연 빗질하면 뭐가 기준선이 돼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지금 다 온베이스예요, 그러면? 아니잖아. 자연 빗질. 자연 빗질은 온베이스. 자연 빗질은 온베이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 모발을 중력의 법칙에 의한 자연 모발을 빗질. 사이드 땡 앉았어. 네. 아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개념이 아니에요. 온베이스하고 자연 빗질하고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온베이스는 버리세요. 온베이스는 층을 내기 위한 방법인 거지 자연 빗질은 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원넥스예요, 원넥스. 원넥스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넥스는 무조건 자연빗질이에요. 자연빗질.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동일선상에 있는 모든 커트를 다 자연빗질이라고 해서 원넥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선상, 0도, 각도가 0도. 근데 빗질을 이렇게 빗질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빗질을 해버리면 여기서 생긴 빗질에서 여기 중력이 요요 선이 있죠? 요 선에 생긴 요 각도 있죠? 떨어졌을 때 요 층의 각도가 이렇게 삼각형이 요 각도하고 여기의 각도하고 동일한 선이 나와요. 층 자체가. 근데 리버즈라고 그랬잖아. 아니 끝까지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층이 발생이 돼요. 원넥스는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아요. 원넥스는 무조건 자연빗질이에요. 자연빗질, 손가락만 비평에 의해서 전대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층을 내는데 얘는 온베이스, 얘를 온베이스인데 두 번째 파팅을 뒤로 하면 리버즈, 가운데로 넣으면 온베이스, 앞으로 하면 포워드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 가이드의 전대각을 만든 상태에서 리버즈, 자, 원포인트 파팅에서 온베이스 한 다음에 모든 머리 가운데에서 리버즈 뒤로 가는 건 다 리버즈예요. 그러면 여기 머리는 짧아질 것이고 이 머리는 길어질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선이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 2차 가이드라인 전대각이 나와요. 앞에가 길어지니까 떨어지는 선이. 자, 근데 온베이스는 자 하나 잡고요. 이 온베이스는 다 뭐예요? 가운데가 기준선이에요. 가운데가 베이스예요. 가운데. 양쪽이 베이스가 아니고요. 가운데가 베이스예요. 90도. 가운데가 90도. 바로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온베이스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온베이스는 뭐예요? 수평이 나와요. 수평. 그러니까 전대각 수평이라고 때문에 여기에 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온베이스를 한 상태에서 가운데 나눠서 포워드 베이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데 이 양을 많이 잡을 것이냐 적게 잡을 것이냐 오늘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포워드 방향인데 많이 잡았어요. 아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이 정도 나의 층인데 거의 수평이 가까운 완만한 층이 발생이 됐어요. 완만한 층.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워요. 양은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후대각은 후대각인데 수평에 가까운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렇게 양을 많이 잡은 상태에서 후대각을 잡은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두상은 이 정도의 급경사의 두상은 둥글어요. 이 정도의 급경사의 둥근 형태가 나오는데 층은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이 되는 두상이 이 정도에 발생이 되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 나중에 요 부분이 퍼친다. 이 부분이 퍼쳐요. 이해가 됐어요? 왜? 두상은 경사도가 이 정도인데 커트선이 2차 가이드선은 얘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뻗쳐버려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사이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완만한 수평인데 거의 차이가 없이 수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무거운 부분이 뚱 생겼어요. 맞아요. 생겨서 안 생겼어. 그러면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더 내가 기교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기교를 보이냐? 우리 지금 봐야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했죠? 베이스는 원장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사이드 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베이스예요. 가운데 얘는 뭐예요? 온베이스. 온베이스예요. 자, 이렇게 있죠? 요거는 포워드, 얘는 리버즈예요. 얘가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선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자, 베이스가 넘어갔죠? 45도 미만. 얘는 뭐예요? 포워드 오프. 리버즈 오프예요. 얘는 사이드고요.
사이드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프론트까지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 형태의 머리카락이 나중에 뻗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포워드, 오프 베이스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프 베이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양을 적게 잡았으니까 우리는 공부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거는 하면 돼. 여기다가 스타일을 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면 안 돼. 스타일을 내고 싶으면 여기까지 하면 요만큼의 나중에 머리카락이 뻗쳐버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어 투 이어란을 잡은 상태에서 온베이스 했던 요 부분 자체를 자 잡고요. 점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르마 있을 때까지. 가르마 시작 지점까지. 자, 이거 지금 무슨 방법이에요? 상하 엘리베이션이지만 좌우 엘리베이션도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션은 뭐라고요? 7층 계단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층이 2차 가해선의 층이 지금 아까 그 뚱뚱했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쵸? 요만큼의 층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남았어요. 여기 남았어. 그쵸? 여기도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에 기준선을 잡은 상태에서 자, 사이드 베이스를 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포워드. 지금 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베이스 넘어갔잖아. 여기가 베이스잖아. 넘어갔잖아. 그쵸? 넘어갔잖아. 넘어갔죠? 베이스 넘어갔죠? 45도 미만 다 무조건 오프 베이스예요. 45도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베이스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그건 다 오프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프 베이스가 여기 코너에 있는 아까 요만큼을 가게 했었는데 요만큼 지금 라운드가 생겼어요. 요만큼 라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나중에 뻗치질 않고 안으로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요, 앞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앞에 머리숱이 없거나 얼굴이 긴 장방형인 사람들, 좀 정교하게 커트로 하기를 원하시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은 완만한 후대각이 발생이 되고 프론트에서 오프 베이스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커트를 많이 하기 정교하게 하긴 하지만 프론트에 있는 부분에 오프 베이스로 조금 더 정교하게 관해서 삼각형은 좀 코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워드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냐, 포워드 오프 베이스냐, 리버즈 오프 베이스냐에 따라서 선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이동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잡죠. 이거 잡죠. 기준선 잡았잖아요. 그럼 얘를 반을 나눠야 돼요. 반을 나누지 않고 요거 따로 자르고 요거 따로 자르면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커트를 진행할 때는 처음에 기준선, 정중선은 무조건 온베이스 한 상태에서 나눈 상태에서 베이스를 잡았으면 걔에 따라서 얘가 기준선, 얘 베이스 다 반 나눠서 또 다시 이 파팅이 기준선, 얘가 무조건 90도로 들으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90도, 얘가 90도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이쪽이 90도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이 90도면 온베이스. 이게 온베이스예요. 아셨나요? 그 대신에 양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온베이스에 준하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다. 양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해보니까 어때요? 빗질이 짜증나죠? 빗질하기 짜증나요. 왜?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이 정도로 잡아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퀄리티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정도로 잡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동양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이 커트를 하면 안 맞아요. 왜? 경사도가 완만하게 경사들이 아니고 뭉툭한 경사도가 생겨요. 경사도가 뭉툭하다는 생긴다는 경사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굴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잡는 게 동양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잡을수록 경사도가 극경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거 무거움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하고는 동양 사람이 만드는 커트라는 방식하고는 조금씩 개념 자체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얼굴 따라가야지 작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얼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 따라가셔서 그 사람들이 고객이 원하는 가벼운 거, 무거움. 고객은 뭐만 본다고요? 1차 가이드선과 가벼움과 무거움만 그것만 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가볍다 무겁다. 그거를 내가 수술 쳐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든지 양감으로 해서 층을 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건 고객은 몰라요. 그냥 그 순간 가벼움과 무거움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값어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커트를 잘했다 못했다 값어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언제 판단을 해요? 일주일 뒤에 판단을 해요. 머리가 자라면서 판단을 해요. 수술 쳐서 머리가 라인을 잡았던 거는 일주일 뒤에 머리가 지저분하게 자랄 것이고 수술 치지 않고 라인에서 양감으로 커트했던 머리는 일주일 지나도 머리가 깔끔하게 자라요.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럼 내가 재감내고 커트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재방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냈는데 머리가 정신없어. 미용실에 느낌도 안 나고 뭐 커트가 뭐 너무 정신없고 내가 손댈 게 너무 많아져. 그럼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 커트를 하신 거예요. 손해본 커트.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상하 라운드에서 컨케이블 하다 보니까 이런 머리는 대체적으로 이게 뻗치는 머리. 아까 층이 많고 전체적인 형태에서 이런 커트는 라운드가 뭐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층에서 우리가 뭐만 사각을 남겨놨어요? 자, 요거 코너 정리했고요. 요거 코너 정리했고, 여기 코너 정리했고요. 여기 코너 정리했고, 여기 코너 정리했어요. 얘만 사각 남겨놨어요. 맞아요. 얘 사각이잖아요. 얘 뻗쳐요, 나중에. 얘 뻗쳐요. 그리고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지금 층 어디로 냈어요? 2차 가이드라인 층 요렇게 냈어요. 층 요렇게 냈어요. 맞아요. 층 여기까지 이렇게 층 냈어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층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층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다. 얘는요 무겁다. 자, 층 코트 자체가 그래야 안 그래요? 5번은 무겁죠? 온도는 가벼워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 부분은 층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가볍다. 이 층을 먹이는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러프 존인데 영역은 어디 있는지 똑같은 영역에서도 가볍다 무겁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또 그 그린존에서도 똑같이 가볍다 무겁다 판단할 수 있죠. 앞에 여기서 후대각을 해서 이만큼 더 커트 했어야 안 했어요? 포워드 사이드에서 커트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또 다시 가볍다. 이 부분 다시 뭐예요? 무겁다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머리가 층을 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무거운데 여기는 가벼워 안 가벼워요? 내려가보니까 얘가 볼륨을 살릴 수 있는 길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볼륨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얘가 처지죠? 처지니까 얘는 다시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큰 틀에서 가볍다 무겁다를 찾으시고요. 점점 가면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찾아내는 부분 그 부분 자체를 가볍다 무겁다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작은 부분에 가볍다 무겁다를 또 찾아내서 커트를 또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앞머리 커트하는 걸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머리 커트는요, MMS 커트는 철저하게 동양 사람들 위주로 제가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가르마 커트를 하는 거 할게요. 요거는 집에 가서 꼭 따라하세요. 아셨죠? 꼭 따라하세요. 자,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요, 커트 방법이 앞머리 커트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앞머리 커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커트를 해요?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 이렇게 있으면 요 관자를 해서 요 기준점에서 앞머리를 해서 요만큼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측 가르마는 이쪽에 하고 우측 가르마 이쪽에 하고 반대 가르마 이렇게 하고
기준선을 잡아서 한쪽을 밀 것인지 저쪽을 밀 건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기준선을 잡아놨어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표준을 잡아놨어요.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커트했다고 하면 미쳐요. 왜 미쳐요? 커트를 자를 때 이렇게 커트를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웃게 안 느껴요. 동양 사람들은 광대뼈가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광대뼈를 이게 다 드러내요.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런 라인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하고 맞추는 게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매치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동양 사람들은 삼각형을 잡고요. 삼각형을 잡고 요 삼각형 나누고 요 삼각형 나누고 요 삼각형 나누고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야 돼요. 요 기법이 무슨 기법이냐면 혹시 저기 그 러시아에서 인형 이렇게 줄이는 그걸 뭐라고 하죠? 민속. 인형을 다 알아들었어요. 개처럼 양을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나와요.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앞머리 기준이 조금 덜 독특한 게 있어요. 시스루뱅. 시스루뱅은 뭐예요? 앞에 요만큼 1cm만 커팅을 해서 눈썹이 달랑말랑한 이 머리를 우리는 시스루뱅이라고 해요. 여기 머리 하나도 안 잘라요. 오로지 앞머리 1cm만 잘라요. 몇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시스루뱅이 나올까요? 얼굴이 크잖아. 얼굴이 크니까 가벼워 보여. 시스루뱅은 여기 1cm만 자르다 보니까 내리면서 머리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눈썹이 갈릴 듯 말 듯한 가벼움. 시스루가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림자가 가릴 듯 말 듯한 느낌으로 눈을 그림자처럼 가릴 듯 말 듯한 느낌으로 해서 시스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가볍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후대각에서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그 개념만 들어가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앞머리 커트 할 때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때 제가 프론트에서 할게요. 이따가는 제가 빼기서 함께 똑같은 기법으로 해서 프론트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반사형으로 먼저 빗질을 이렇게 해요. 빗질을 한 상태에서 삼각형을 내가 먼저 잡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잡은 상태에서 커팅. 자 이렇게 커팅을 해요. 이렇게 커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삼각형을 양을 줄여요. 이렇게 양을 줄여요. 그리고 나서 각도를 조금 더 올려요. 올려야 돼요. 커팅. 그리고 이렇게 굴려주세요. 굴려주라고.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게. 네,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게 굴려주세요. 가운데가 아니고 가르마예요. 가르마. 다시 삼각형을 딱 나누세요. 양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안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죠? 그리고 각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또 똑같은 방법대로 또 줄여주세요. 가운데 파주세요. 가운데 또 파요. 이렇게 파요. 가운데 이렇게 볼록 들어가게 또 파요. 콘케이브로. 다시 또 양을 또 줄여주세요. 다시 양을 또 줄여주세요. 양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지금 우리 조금씩 하는 거 승질 났어요? 안 났어요? 얘도 또 승질 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게 뭐예요? 왜 좋냐면은요. 좀 이따가 보세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앞머리 보세요. 가벼워 안 가벼워요? 아주 많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 앞머리가 방향성이 이렇게 싹 잡혀져요. 알아서 잡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 멈추면 안 돼요? 아까 하면서 자르면서 한 번씩 잡았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층층층 계단이 생겨요. 사각의 계단이 생겨요. 사각의 계단. 그래서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자연 빗질. 자연 빗질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라인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선만 잡으면 다음에 잡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다음에 잡기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편해졌죠? 자, 근데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됐어요? 이런 층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층. 이런 층이 아니에요. 이런 층이 발생이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층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무거워요. 시작되는 가르마가 가벼워요. 자,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짧은 쪽에 긴 쪽으로 간다.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가르마 방향이에요. 가르마 방향. 항상 모든 문제. 자, 드라이를 많이 안 해도 말리기만 해도 가르마 방향이 결정이 돼요. 말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열펌하는 거하고 제커트하고 매치가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어? 오늘 열펌 강의한 거하고 제커트하고 매치가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너무 기동력이 너무 잘 맞아요. 오늘 열펌한 거하고 제커트하고요. 수술 치지 않으면서 결정리에서 수술 친 거는 결이 무너져 버려요. 큐티클이 손상이 돼서. 하지만 수술 치지 않은 블런트 커트에 층을 내면서 양감으로 같은 머리들은요, 결 정리가 더 편해요. 그게 큐티클이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 자체가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고객도의 만족도가 상당히 가고, 우리 미용실 MMS에만 오면은 머리가 안 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 전대가 뻗쳐요. 100% 뻗쳐요. 사각이랑 사각 남았잖아. 사각 남았어. 100% 뻗쳐요, 얘는. 뻗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라운드. 여기서 라운드 만들어냈잖아. 이게 층을 내서 여기도 다 라운드 만들어냈어요.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얘 상하 컨벡스, 좌우 컨벡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 그쵸? 뻗치지 않는다. 그래서 한쪽 면은 전체적인 전대각을 만들어냈지만 후대각은 2차 가이드에서는 후대각을 만들어냈어요. 전혀 다른 머리를 만들어냈어요. 층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전대각은 밑으로 빠지고 밑에 머리는 밑으로 빠지고 위에 머리는 위로 빠지는 거예요. 위에 머리는 뒤로 가는 머리고요. 뒤에 있는 머리는 앞으로 가는 머리예요. 그러면 크레스트 윗부분은 후대각이니까 뒤로 가는 머리, 크레스트 밑에 있는 머리는 전대각이니까 앞으로 가는 머리. 얘가 커트선으로 지들이 알아서 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가요. 이렇게. 재밌죠? 재밌죠? 커트선의 흐름에 따라서 머리를 그냥 대충 말리기만 해도 자기들이 머리의 흐름을 맞춰버리는 거야. 자기 흐름에 따라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커트가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요 양을 줄이자. 파팅의 양을 줄이자. 10회 이상. 오늘 13번 했어요, 제가. 13회 이상을 했을 때 양의 파팅이 완만한 후대각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